안녕하세요. 성사와 양군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프리뷰를 전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피드백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거침없이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양군입니다. 2조에 배정된 팀 중 FC서울은 베이징과 함께 사흘 만에 3차전 경기를 치렀습니다. 2조의 일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틀간의 휴식밖에 주어지지 않는 가운데 지난 경기 서울의 어린 선수들이 알토란 같은 활약을 보여준 덕에 스쿼드 운영에 조금 걱정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은 치앙라이 유나이티드를 4차전 상대로 연이어 상대합니다. 3차전 리뷰가 곧 4차전 프리뷰가 되기에 이번에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슛! 안녕하세요, 성사입니다. 2조 순위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이 치앙라이에 대승을 거둬 조 2위를 유지했습니다. 베이징도 멜버른을 꺾고 조 선두를 유지했고요. 치앙라이는 대회에서 아직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는 4차전에서도 서울이 승점 3점을 획득하고 베이징이 멜버른을 꺾는다면 서울의 16강 진출이 매우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멜버른이 베이징의 승리를 거둔다면 서울도 차분히 남은 경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서울의 지난 경기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C서울의 개인 능력과 피지컬이 치앙라이보다 크게 앞서 서울은 초반부터 편하게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오스마루 선수의 활약이 뛰어났습니다. 축구 도사 모드로 치앙라이의 공격 전개를 거의 다 끊어냈고요. 빌드업도 한승규 선수에 힘입어 원활히 진행됐습니다. 20분 역습을 통해 재빨리 공을 몰고 온 한승규 선수가 오른쪽으로 열어줬고요. 김진성 선수가 크로스로 연결했습니다. 크로스는 정확히 먼쪽 포스트에 있는 박주영 선수에게 도달했고 짧게 내준 패스를 한승규 선수가 득점하면서 서울이 선제골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은 선제골 득점 이후 경기장을 넓게 쓰며 수비가 붙어도 자신감이 뿜뿜 넘치는 플레이로 공격 전개를 이어나갔습니다. 박주원 선수의 프리킥 슈팅 등 서울은 몇 차례 기회를 더 만들었지만 추가 득점 없이 전반전은 종료됐습니다. 후반전 서울은 교체 투입된 윤주태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골잔치를 벌였습니다. 54분 윤주태 선수의 스루 패스를 상대 골키퍼가 어이없는 실책으로 놓친 틈을 타 정한민 선수가 침착하게 추가골을 득점했습니다. 이어 67분에는 윤주태 선수가 정한민 선수의 패스를 깔끔한 터닝슛으로 연결해 득점에 성공했고요. 4분 뒤에는 오스마루 선수의 프리킥 슈팅 리바운드 탭빈 득점으로 멀티골에 성공했습니다. 4대0 리드를 크게 벌린 서울은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했습니다. 비록 치앙라이가 거친 반칙으로 서울을 괴롭혔지만 서울은 이에 굴하지 않고 92분 추가 시간에 윤주태 선수의 패스를 이인규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하며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서울의 전술 분석은 성사가 전하겠습니다. 슛! 서울은 경기 초반부터 전방 압박으로 나섰습니다. 기본적인 수비 대형은 4-1-4-1이었지만 치앙라이가 측면 빌드업을 전개하면 3-2-4-1 상태로 반대쪽 풀백이 오스마르 선수가 측면 커버 때문에 비운 중원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날 오스마르 선수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스마르 존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중원에서 상대 드리블과 패스, 거의 모든 공격 작업을 끊어냈습니다. 4-1-4-1에서 원홀딩이 중심이 되는 빌드업도 잘 진행했습니다. 한승규 선수도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하고 측면으로 벌려주는 스위칭도 훌륭했습니다. 반면 치앙라이는 공의 소유권을 뺏기면 압박 대신 수비 대형을 다시 잡는 선택을 해서 서울의 최후방 빌드업은 어렵지 않게 진행됐습니다. 치앙라이는 수비 대형을 갖춰도 압박 템포가 서울의 빌드업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요. 서울이 피지컬도 우위에 있어 빌드업이 막힘없이 술술 진행됐습니다. 특히 한승규 선수가 2선에 있다가 내려와 빌드업에 가담했던 것이 2선의 공간 창출까지 더해져 더욱 효과를 봤습니다. 사실 치앙라이도 내려앉지만은 않았습니다. 서울이 수비 라인을 높게 올려 가끔 뒷공간을 허용한 부분은 어쩔 수 없었는데요. 치앙라이가 민첩성도 뛰어나고 속도도 좋았지만 전체적인 실력 차이에 막혀 서울을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초반에는 무난했던 치앙라이의 최후방 빌드업은 후반전 서울의 강한 전방 압박과 실력 차이에 눌려 말 그대로 개판이 됐습니다. 여기에 골키퍼도 잦은 실책으로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골키퍼 실책을 놓치지 않고 정한민 선수가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오스마르 선수의 청소기는 후반전에도 빛났습니다. 중앙 커팅은 물론 상대 측면 빌드업도 모두 저지하고 주된 빌드업 옵션이었지만 원터치 패스 위주로 공을 끌지 않고 동료들의 2대1 패스를 유도하는 등 엄청난 존재감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서울의 체크인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체크인 움직임은 지공 빌드업에서 공격진이 수비나 미드필더진의 공을 받기 위해 내려가 원터치 패스 리턴으로 상대 수비의 시선을 끌던지 내려오면서 창출된 공간으로 다른 선수들이 침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한승규 선수와 김진성 선수 그리고 교체 투입된 한찬희 선수가 부지런하게 체크인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후반전에는 한승규 선수가 조금 더 내려와 4-2-3-1과 비슷한 형태에서 한찬희 선수 또한 체크인 움직임을 가져가니 측면 윙어인 정한민 선수와 이인규 선수가 침투할 수 있는 중원 공간이 더 많아졌고요. 중원 침투로 인해 측면에도 공간이 생기니 고광민 선수와 양유민 선수의 오버래핑도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치앙라이를 시종일관 괴롭혔습니다. 치앙라이도 마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7개의 슈팅을 기록한 것처럼 기회를 잡으면 서울의
서울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하거나 빠르게 많은 숫자가 같이 올라와 슈팅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날카로운 슈팅을 몇 차례 시도했습니다. 치앙라이 선수들의 순간 스피드와 민첩성은 뛰어나 보여 서울이 4차전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앙라이는 윤주태 선수의 멀티골을 시작으로 완전히 의욕을 잃고 잦은 실수로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4차전 프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과 2연전을 갖게 된 치앙라이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클럽 역사상 첫 번째 리그 우승을 달성하고 올해 처음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치앙라이는 올해 챔피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보다 두세 경기 더 치른 상황에서 현재 리그 2위인데요. 태국 리그는 이번 주말에도 경기가 있어 자칫하면 4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서울은 최근 7경기에서 무득점 경기는 단 한 번밖에 없었지만 멀티득점에 성공한 경기가 없어 지난 경기 다득점이 엄청난 자신감을 가져다줬습니다. 반면 치앙라이는 주전 공격수의 빈자리가 커 보입니다. 2015년 부산 아이파크에 속했던 공격수 빌은 8골로 리그 득점 2위지만 부상으로 최근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주전 공격수가 없는 치앙라이는 최근 5경기 중 지난 서울과의 대결을 제외하고 모두 리그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2득점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치앙라이의 골키퍼 안우이는 태국 국가대표 트레이닝 캠프에도 소집된 선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는 단 한 번뿐이었고 지난 경기에서는 실책도 많아 불안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대표의 부름을 받았던 5명의 선수가 모두 지난 경기에 출전했지만 서울의 압도적인 실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예상 포메이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슛! 유상훈 골키퍼가 지난 12라운드 이후 처음으로 선발 장갑을 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양한빈 골키퍼와 유상훈 골키퍼의 주전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균 선수는 작년 5월 무릎 부상을 당한 뒤 지난 경기에서 1년 반 만에 복귀전을 가졌습니다.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긴 고강민 선수는 계속해서 정확하고 날카로운 패스로 서울의 최후방 빌드업을 도왔습니다. 양유민 선수는 3개월 만에 출전에 투지 있는 모습으로 단단한 수비력을 자랑했습니다. 김진야 선수는 올림픽 대표팀 일정까지 소화해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유민 선수도 지난 경기 후반에는 거친 파울을 여러 차례 당해 김진야 선수가 다시 우측으로 복귀하고 왼쪽에는 고강민 선수 또는 차우현 선수가 기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원과 2선은 주전 선수들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오스마르, 한순규, 정한민 선수 대신 지난 경기 프로 첫 선발 데뷔전에서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선보인 김진성 선수나 김원식, 한찬희 또는 이인규 선수가 선발로 나설 수도 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원톱은 지난 경기 2골 1도움으로 팀의 대승을 이끈 윤주태 선수의 선발이 유력해 보입니다. 멜버른 빅토리와 베이징 고안의 경기가 금요일 저녁 7시에 먼저 시작하고요. FC 서울은 치앙라이 유나이티드를 밤 10시에 상대합니다. 서울이 승리를 거두면 16강 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에 저도 성사와 함께 서울의 승리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K리그 팀이 모두 16강 8강을 넘어서 아시아 최고의 클럽과 리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